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정말 흥미로운 자료들을 보내주셨어요. 신화에 대한 옛날 이야기 책부터 최신 생태 논문까지 이걸 다 어떻게 모으셨나 싶을 정도입니다. 네, 정말 방대한 자료죠.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당신과 함께 한라산의 진짜 얼굴을 한번 찾아 떠나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1947m. 근데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단순히 그 높이에 대한 것만은 아니죠. 그럼요. 제주의 심장이자 영혼, 바로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보내주신 자료 목록 첫머리에 있던 유네스코 타이틀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세계자연유산,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그리고 람사르 습지까지. 네. 이 네 가지 국제보호지역 지정을 모두 받은 소위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한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손에 꼽힙니다. 쿼드러플 크라운이라. 이게 단순히 그냥 명예로운 훈장 4개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가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가졌다는 건 한라산이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지형, 또 그 위에서 펼쳐지는 생명의 진화 과정,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 이 모든 걸 한 곳에서 연구할 수 있는 뭐랄까 지구의 축소판이라는 뜻입니다. 지구의 축소판이요. 와. 네, 살아있는 교과서인 셈이죠. 전 세계 학자들이 왜 이곳에 주목하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케일이 정말 다르네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교과서의 첫 페이지 한라산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 어원을 설명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뜻이 정말 시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은하수를 손으로 잡아당길 수 있을 만큼 높은 산. 네, 운하를 나한다. 옛사람들은 정말로 산 꼭대기에 서면 밤하늘의 별들이 손에 잡힐 거라고 상상했던 거잖아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판타지 소설 같아요. 맞아요. 옛사람들의 상상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름인 영주산도 있었죠. 아, 영주산, 신선들이 사는 산이라는 뜻에? 네, 바다 멀리 신선들이 사는 산. 실제로 금강산, 지리산과 함께 우리나라 삼신산 중 하나로 꼽혔거든요. 신선이 사는 산이라고 믿었다는 건 당시 사람들에게 한라산이 그냥 오르기 힘든 산을 넘어서 뭐랄까 일종의 성지처럼 여겨졌다는 뜻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현실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본 거죠.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설문대할망 신화 있잖아요. 산봉우리를 꺾어 던졌다는 대목에서 정말 감탄했어요. 아, 그 이야기요. 네, 현대 블록버스터 영화 같은 상상력이 이미 수백 년 전 신화 속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거인 여신 이야기가 한라산의 탄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화입니다. 설문대할망이 치마폭에 흙을 담아서 한라산을 만들었다는. 네, 7번을 부어서 만들었다고 하죠.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뒷부분이에요. 산이 너무 높아서 꼭대기가 옥황상제의 보좌를 자꾸 툭툭 건드리니까 그래서 화가 난 옥황상제 때문에? 네, 할머니가 산 꼭대기를 툭 꺾어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와, 그게 지금의 삼방산이 되었고 움푹 파인 자리가 바로 백록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록담이 그냥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거인 여신이 산 꼭대기를 뜯어낸 흉터 같은 거라는 상상력이 더해진 거네요. 맞습니다. 정말 신비롭죠. 그리고 그 백록담 이름 자체에도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자료에 나온 흰 사슴이 물을 마시던 연못이라는 뿐 말이에요. 네, 하늘의 신선과 땅의 고인, 그리고 숲의 영물인 흰사슴까지 이름과 신화 속에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응축되어 있는 셈입니다. 한라산의 정체성은 바로 이런 거대한 서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하늘과 땅의 거대한 신화 속에서 태어난 산이라면 그 품에 안고 있는 생명들 역시 평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제 한라산이라는 거인의 몸에 흐르는 피와 살, 즉 살아있는 생태계를 들여다보죠.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수직적 생태계라는 개념이었어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라산의 생태계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죠. 이게 무슨 뜻이죠? 산 아래의 해안가에서는 아열대 식물들이 자라는데요. 산을 오를수록 온대, 냉대, 그리고 정상 부근에서는 한대 기후의 식물까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는 제주 귤밭에서 볼 법한 그런 식물들이 보이다가 정상을 향해 올라갈수록 마치 시베리아에 온 것처럼 풍경이 바뀐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키 작은 나무와 이끼들이 바위에부터 자라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하루 만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걸어다니는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하루 등산으로 한반도의 모든 기후대를 통과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번 강조되어 있던데 이 다양한 식물 군계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주인공은 단연 구상나무죠. 맞습니다. 바로 구상나무입니다. 아, 구상나무. 자료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고유종이라 학명에도 코레아나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엘비스 코레아나. 근데 정작 세계적으로는 코리안 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로 저 유명해진 역사가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빙하기 때부터 살아남은 살아있는 화석 같은 나무인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반도, 그중에서도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 고지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군락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요. 네, 20세기 초에 식물 채집가 어니스트 윌슨이 한라산에서 이 나무를 발견하고 표본을 유럽으로 가져가면서 세계 학계에 알려졌죠. 우리에겐 늘 그 자리에 있던 나무였지만 세계 식물학계에는 하나의 발견이었던 셈이네요. 그렇죠. 우리 땅에서 자란 나무의 세계적인 대비 무대가 바로 한라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구상나무 말고도 정상 부근의 그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작은 생명들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어요. 보내주신 사진 자료에 있던 그 바위 틈에 꽃처럼 딱 붙어 자라던 식물 말이에요. 아, 돌매화나무를 보셨군요. 네, 맞아요. 백록담 주변처럼 세찬 바람과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곳에서는 나무들이 크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매화나무처럼 아예 바닥에 딱 붙어서 바람을 피하거나 시로미처럼 땅바닥을 기는 형태로 자라면서 생존합니다. 아, 살아남기 위해서. 네, 이런 북방계 고산식물들은 수만 년 전 빙하기의 흔적을 온몸으로 간직한 채 한라산 정상을 지키고 있는 작은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니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신비로운 자연을 품은 산을 옛사람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러게요. 자료를 읽다가 좀 의외였던 게 처음부터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산으로 대접받지는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 부분이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한라산은 너무 멀고 험준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공식 제사 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거든요. 아, 공식 목록이요? 네, 당시에 중사나 소사라고 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제사의 등급 같은 게 있었는데 한라산은 너무 멀어서 그 목록에 끼지 못했던 겁니다. 나라의 중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변방의 산 취급을 받았던 거군요. 그랬던 거죠. 그랬던 한라산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숙종, 영조 시대를 거치면서 국토의 끝이라는 영토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해집니다. 아,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한라산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우리나라의 남쪽 끝을 지키는 상징적인 산으로 재조명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라의 으뜸 가는 명산으로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게 되죠. 단순한 지리적 상징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대목도 인상 깊었어요. 그 노인성이라는 별을 보기 위해 한라산에 올랐다는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도 아주 재미있죠. 노인성, 서양 별자리로는 용골자리의 카노푸스인데요. 남쪽 하늘에 아주 낮게 뜨기 때문에 한반도 내륙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들은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한다고 굳게 믿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 최남단인 한라산 정상에 올라야만 이 행운의 별을 볼 수 있다고 여겼고 장수를 기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험한 산을 올랐던 겁니다. 별 하나를 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산을 올랐다니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가네요. 대단하죠? 국가적인 제사도 이곳에서 지냈다고요. 네, 나라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제를 한라산 정상에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얼어붙는 한겨울에 재물을 챙겨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건 거의 목숨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자료에도 나오지만 제사를 지내러 가던 관리나 백성들이 눈구라 속에서 얼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요. 맙소사, 좋은 일을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1469년 세조 임금 때부터는 너무 위험하니까 아예 산기슭에 산천단이라는 제단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인간의 경외심도 중요하지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는 지혜롭게 타협할 줄 알았던 거죠. 저는 이 산천단의 존재가 자연을 대하는 우리 조상들의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만 들어도 당장 한라산으로 달려가고 싶어지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할 것 같아요. 보내주신 등반 코스 안내 자료를 보니 정상인 백록담까지 가는 길이 딱 두